시, 서화 등 학문과 예술에 뛰어난 사람을 가리키는 말 문인. 우리 역사 속에는 뛰어난 학자이자 예술가였던 많은 문인들이 등장한다. 그 중에서도 학문과 예술의 조예가 깊었던 신사임당. 신사임당의 가르침을 통해 조선을 대표하는 학자이자 문인으로 자리매김한 율곡이이.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첫째 딸 임해창과 막내 아들 이유의 예술적 재능까지. 역사를 통틀어 가장 대표적인 문인 가족이라 부를 수 있는 신사임당과 자녀들의 예술 혼을 만나러 떠나본다. 안녕하세요. 주혜경입니다. 저는 지금 강릉의 오죽헌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은 우리나라 주택 건축물 중에서 가장 오래된 곳이자 역사를 통틀어서 대표적인 문인 가족이라고 할 수가 있죠. 신사임당과 그의 아들 율곡이이가 태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400여 년이 지난 지금 이곳은 그들의 생애와 또 예술 세계까지도 엿볼 수 있는 박물관으로 보존되고 있는데요. 현장 탐방 기류의 우리 역사.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신사임당의 진면목과 그의 가족도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하실까요? 어진 어머니이자 착한 아내라는 의미의 현모양처. 신사임당 앞에는 늘 현모양처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한 명의 주체적인 여성, 예술가 신사임당이 아닌 대학자 율곡이이를 길러낸 어머니의 이미지만을 부각시킨 단어, 현모양처. 그러나 신사임당은 어머니이기 이전에 율곡이이를 비롯한 자녀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끼친 예술가였고 가장 훌륭한 스승이었다. 그 의미들이 이곳 오죽헌에 그리고 남겨진 작품들에 오롯이 담겨 있다. 강릉 오죽헌은 신사임당과 율곡이이가 태어나 생활한 곳이다. 네, 오늘 신사임당을 비롯해서 율곡이이까지 조선 최고의 문인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가족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 텐데요. 자, 이야기해 주실 전문가분 자리하셨습니다. 율곡평생교육원의 정문교 원장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 예. 네, 원장님, 방금 제가 조선 최고의 문인 가족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 맞을까요? 단 유일한 최고 문인 가족은 아니겠지만 몇 분 안 되는 조선 시대에 참으로 뛰어난 문인 가족 중에 한 가정이죠. 예. 오늘은 그들의 작품 세계도 좀 들여다보고요. 생애까지도 함께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던 사실들도 좀 바로잡아 볼까 합니다. 원장님, 한번 가보실까요? 예. 네,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신사임당과 자녀들의 생애와 작품을 이야기하는데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곳이 이곳 강릉의 오죽헌이다. 저택에 딸려있는 작은 별당인 오죽헌은 한국 주택 건축 중 가장 오래된 건물로 보물 제165호로 지정돼 있다. 오죽헌은 신사임당은 물론이고 율곡이이 선생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이죠. 그렇죠.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떤 곳인지. 이곳 오죽헌은 원래 조선 세종 때에 지어진 율곡 선생의 어머니 사임당의 또 외가댁 저택입니다. 네. 저 옆에 저렇게 검은 오죽이 많이 있으니까 오죽이 검은 대가 많이 있는 집이다. 그래서 오죽헌이라고 태코를 정하게 되면서부터 이곳이 오죽헌으로 전래되었고 네. 물론 그 뒤에 이 댁에서 사임당께서도 태어나셨고 율곡 선생도 태어나셨고 그 외에 또 많은 문인들이 여기서 성장했기 때문에 더구나 오죽헌이라고 하는 이름 세자가 역사에 길이 남게 된 것입니다. 외가이기도 한 이곳에서 나고 자란 신사임당은 19세에 덕수이 씨 이원수와 혼인한다.
그리고는 시가가 있는 파주 율곡리가 아닌 이곳 외가에서 신접 살림을 차리는데 이를 후대와 이상하게 여기기도 하지만 당시 조선시대 상황을 이해하면 특별한 일은 아니었다고 한다. 조선시대 우리나라가 혼인 풍습이 조선시대 임진왜란 이전까지만 해도 남귀여가라고 그래서 남자가 여자 집으로 장가를 가서 혼례도 여자 집에서 치르고 거기서 처가살이를 하면서 자녀가 낳아서 손을 잡고 걸어올 때까지는 처가살이를 한 것이 어린 시절 신사임당은 이곳에서 자신의 예술혼을 키워갔다. 신사임당이 학문과 예술에 정진할 수 있었던 데에는 교육에 구별을 두지 않았던 부모님 덕분이었다. 사임당은 오죽헌이 품고 있는 수려한 자연 경관 속에서 독학으로 그림과 글을 깨우쳐 나갔다. 율곡 선생 선비 행장에 보면 어머니는 안견에 산수도를 놓고 모해 그리기를 즐겨 하셨다는 대목이 나와요. 그럼 이건 뭘 말하느냐? 안견은 알다시피 세종 때의 궁중 도화서의 화공입니다. 그런 분이 그린 산수도를 사임당이 놓고 모해 그리기를 즐겼다? 진본일 텐데 그것이 궁중에서 어찌 강릉까지 와서 여기서 보고 그렸겠느냐? 그것은 바로 사임당의 여조부가 당시 2조 참판 벼슬로 계셨으니까 그 전대에 갔다 와 가능하고 그 그림을 땅바닥에 그린 것이 아니라 지필묵 물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 당시에 그것이 흔한 물건이 아닙니다. 그걸 그럼 구해서 그걸 자녀가 그릴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준 어머니가 누구냐? 사임당의 친정어머니 용인이십니다. 사임당의 부모는 둘째 딸이었던 사임당이 제 뜻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 같은 교육 의지는 훗날 사임당의 자녀들 교육으로 되물림된다. 문박 출입이 자유롭지 않은 시절 사임당에게 이곳 별당한 풍경은 그녀가 보고 누릴 수 있는 세상 그대로였다. 그 세상의 풍경을 고스란히 화폭에 담았다. 아녀자들이 바깥 출입이 그렇게 자연스럽지 않았을 때는 이 마루 끝에 앉아서도 바깥의 경치를 보면서 또 그리고 이 집 주변에 사임당이 그림의 소재로 삼았던 많은 풀벌레가 지금도 일부 자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때때로 주변을 산책하면서 그런 소재를 보고 그림을 그렸던 걸로. 그 대표작이 풀과 벌레를 소재로 하여 그린 그림 초충도다. 8폭 병풍으로 꾸며져 있는데 그 안에는 오이와 메뚜기, 수박과 여치, 맨드라미와 개구리, 봉선화와 잠자리 등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풀과 곤충의 모습이 담겨 있다. 보통 조선의 선비라 그러면 산수화를 많이 그렸는데 이 사임당께서는 아녀자이다 보니까 방안 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뜰의 그림을 그리셨는데 그 그림이 바로 이런 초충도가 되었습니다. 그 시대의 여러 문인화들 초충도를 그렸던 화가들에 비해 봤을 때 그 세밀한 필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특별히 인정받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가로이 날아다니는 나비 아래 탐스럽게 익은 가지가 매달려 있고 그 아래 가지를 노리는 듯 사마귀가 가지를 올려다보고 있다. 그 붓끝으로 묘사한 것이 벌레가 금방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 생동감이다. 예, 일설에 의하면 그 그림이 그려서 말리려고 밖에 양지 쪽에 내놓았더니 마당에서 논일던 닭이 그 벌레가 진짜인 줄 알고 쪼아 먹어서 금방이라도 살아 움직일 것 같은 사실적 묘사. 신사임당은 당시 조선 사회 안에서도 뛰어난 화가로 인정받고 있었는데 신사임당의 작품 수준을 확인할 만한 일화는 또 있다. 사임당께서 젊어 부인 시절에 친척집 잔치에 갔습니다. 네네. 잘못해서 누가 국수 그릇을 쏟아서 치마를 버리게 생겼습니다. 얼룩이졌겠네요. 예. 그래 그 부인이 낙심하고 있을 때 사임당이
당신의 치마를 벗어서 거기다가 그림을 그려줘서 밖에 나가서 그 그림으로 비단 옷감을 바꿔오게 해서 그 부인의 옷과 그 빌려줬던 사람의 옷감으로 갖다 갚게 했다는 일화가 전합니다. 이미 신사임당의 그림은 당시 콧대 높은 학자와 문인들이 인정할 정도였다. 신사임당은 그림뿐만 아니라 서예, 글에도 능통했다. 오죽헌에는 초충도 같은 그림뿐만 아니라 신사임당의 필체를 확인할 수 있는 글 작품도 남겨져 있는데 그중 하나가 초서병풍이다. 예, 이 작품은 당나라의 오원율씨를 사임당께서 초소로 쓰신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사임당께서 남기신 작품 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희귀성도 일단 있고 그리고 글씨의 그 필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남성 서예가를 능가하는 그런 예술성을 지녔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사람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신의 재능을 뽐내며 이름을 알리던 신사임당은 33살 되던 해 자신의 셋째 아들을 이곳 오죽헌에서 낳는다. 몽룡실이라고 이름 붙은 이곳에서 나고 자란 이는 훗날 우리나라 대학자로 이름을 날린 율곡이이다. 여기가 이제 율곡 이이 선생님께서 태어나신 방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율곡 선생이 1536년 네. 음력으로 12월 26일 새벽에 사임당의 꿈에 동해바다로부터 검은 용이 이방으로 날아드는 꿈을 얻고 탄생하셨다. 그래서 꿈에 용을 보고 자녀를 낳은 방이라고 해서 네. 여기를 몽룡실로 이름을 짓고 지금까지 옛 모습을 잘 보존하고 내려옵니다. 주변엔 율곡 이이와 함께 성장한 아름다운 나무들이 병풍처럼 둘러있다. 그중 하나가 후세에 율곡성이라 이름 붙은 600년이 넘은 소나무다. 율곡 이이는 소나무를 찬양하는 글을 남겼는데 이이의 기백을 느낄 수 있다. 이곳 오죽헌에는 율곡 이이의 어린 시절 생활 모습과 그의 학문적 재능을 확인할 수 있는 작품들이 남겨져 있는데 그중 하나가 8살 때 화석정에 올라 지은 시다. 율곡 이이는 파주 화석정을 즐겨 찾았는데 그 풍경을 보고 시 한 수를 남겼다. 8살 어린 신동의 뛰어난 재능을 엿볼 수 있다. 경기도 파주 화석정 임진강가에 화석정이라고 하는 정자가 있는데 그 정자에 올라가서 8살 먹은 어린 소년이 지은 화석정 시문입니다. 율곡 이이는 이미 13세에 진사 초시에 합격하며 학문적 재능을 뽐냈는데 9번 과거 시험에 응시해 9번 모두 장원급제하여 구도 장원공이라 일컬어지고 있다. 율곡 이이의 학문적 깊이를 느낄 수 있는 책 한 권이 있는데 학문을 시작하는 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편찬한 책 경몽요결이다. 율곡 선생님께서 42살에 직접 쓰신 이수필 수고본 경몽요결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쓰신 책인데
지금 현재 보물로 지정되어 있고요. 이 책은 초학자들을 위한 학문하는 방법을 적은 책입니다. 경몽요결에는 학문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학문하는 방법, 친구를 사귀는 방법 등이 쓰여져 있는데 조선 후기 서당에서 교과서로 사용되었다. 율곡이의 경몽요결은 현재 오죽헌 안에 어제각이라 불리는 유품 소장각에 보관돼 있다. 이 어제각은 율곡이의 학문적 재능을 사랑한 정조의 어명에 의해 지어졌다. 이 어제각은 그 조선 정조 때 정조 임금께서 율곡 선생의 유품을 바로 이 벼루와 경몽요결을 올려다 보시고 네네. 이 귀중한 유품을 보관할 집을 지어라 해서 임금님이 명을 받아서 지은 집이라 해서 어제각이 된 거예요. 함께 보관돼 있는 벼루는 율곡이가 6살 무렵 사용한 것으로 정조가 율곡이의 업적을 칭송하며 벼루 뒷면에 글자를 내리기도 했다. 신사임당의 재능과 가르침을 받고 성장한 율곡이. 그러나 신사임당의 재능을 물려받은 자녀는 율곡이만이 아니었다. 신사임당은 4남 3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 한 명 한 명이 모두 출중했다. 맏딸 매창이 또 훌륭한 어머니의 뒤를 이었고 막내 아들 옥산이 어머니의 예술 혼을 이어받았고 학문에 있어서는 율곡과 그 우애형 번이 이어받았고 맏아들 서는 몸이 많이 유약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학문을 한다든지 벼슬에 나가기 전에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큰 자취를 남길 수 없었습니다마는 자녀 7이 모두 벼슬을 많이 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지혜롭고 또 아주 정갈하게 문인 가문의 자녀답게 잘 자라고 일생을 마무리했습니다. 그 중에 작은 사임당이라 불리는 첫째 딸 매창의 작품이 오죽헌에 보관돼 있다. 매창은 어머니 사임당의 재능을 고스란히 이어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참새와 묵매도 등이 남겨져 있다. 이 묵매도 그림을 보면 사임당의 그림과 많이 닮았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화첩에 나와 있는 뭐 국화라든가 새 그림 이런 것들도 사임당과 거의 유사한 그런 화풍의 그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머니 신사임당의 재능을 쏙 빼 닮은 매창은 시, 서, 파에 모두 뛰어난 솜씨를 보이며 조선 중기 명필로 유명한 고산 황기로에게 부녀자 중에 군자라는 평을 듣기도 했다. 그리고 또 한 명, 검은고, 서예, 시, 글인이 모두 뛰어나 사절로 불렸던 신사임당의 막내 아들 옥산 이유가 있다. 율곡 이이는 막내 동생을 가리켜 일찍 학문에 전념했으면 자신보다 뛰어났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묵매화를 비롯해 설중매죽도, 노매도, 수가초충도, 포도도 등이 전해지고 있다. 특히 이유의 초석 귀거래사에서는 이유의 힘있고 당당한 필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작품은 율곡 그 옥산 선생이 그 중국 당나라의 오류 선생 도연명의 귀거래사를 쓴 겁니다. 그 시문은 오류 선생의 시문이고 필적이 옥산 선생의 필적인데 이 유명한 그 인생 70고래이라 하는 그 오류 선생. 이처럼 어느 하나 모자람 없이 뛰어난 예술 감각과 재능을 겸비했던 율곡 이이의 형제들. 그 바탕에는 재능 많고 현명했던 어머니 신사임당이 있었다. 수많은 작품을 남김과 동시에 자녀들을 가르쳤던 신사임당은 48세 되던 해 갑자기 세상을 떠난다. 이때 율곡의 나이 16살.
갑자기 어머니를 여인 율곡은 큰 충격을 받는다. 슬픔에 빠진 율곡은 파주 두문리 자운산에 어머니 장례를 하고 3년 동안 초막을 짓고 심요살이를 한다. 그리고는 어머니의 행적을 기리기 위한 글을 쓰는데 바로 선비행장이다. 그 선비라고 하는 것은 먼저 간 어머니의 행적을 적은 겁니다. 거기에 첫머리에 뭐라고 적었노 하니 나는 학문을 배워 익힘에 있어 어머니 말고 따로 스승이 없었다. 어머니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 담긴 선비행장. 그 모습은 흡사 고향 오죽헌에 늙은 어머니를 홀로 두고 떠나야 했던 신사임당의 마음과 겹쳐진다. 주로 강릉 외가인 오죽헌에서 생활하던 신사임당은 38세 되던 해 시집 살림을 주관하기 위해 서울로 향한다. 홀로 된 어머니를 남겨두고 대관령길을 따라 서울로 향하던 사임당. 그 떨어지지 않은 철절한 마음이 사친 시비에 남겨져 있다. 보다 보니까 신사임당이란 어머니는 참 현명하고 아이들에게 교육을 잘 시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의 교육 철학 어떤 걸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율곡 선생님의 학문과 철학 그리고 그 7남매들의 살아온 인생 이 모두가 결국 어머니 신사임당의 지행 철학을 바탕으로 자라나셨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네. 사임당께서는 모든 사리 분별 판단에 있어서 판단은 명쾌했고 행함에 있어서는 과단성이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생활 속에서 율곡의 7남매, 특히 율곡 선생이 그 가운데서 자라면서 율곡 선생의 일생의 개혁 경장을 주장하신 폐해를 해소하고 경장해서 새로운 문물과 정신을 배워야 한다고 가르치는 모든 것이 결국 어머니 사임당으로부터 나와서 그 7남매 모두가 자신들의 능력과 지혜와 학문을 개발해서 후대에 길이 남는 학문의 세계와 예술 세계를 남겼다는 그 사임당의 지행의 정체성을 우리는 이 시대에 배워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신사임당을 그저 자식 뒷바라지 자란 어머니로서만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닐까. 조선 후기 시대 상황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조선 후기에 접어들면서 조선은 남성 중심주의의 가부장제가 공고해졌고 여성의 위치는 점차 격화되었다. 특히 조선 후기 대표 학자인 송시열은 서인 세력의 힘을 공고히 하기 위해 이 일을 띄우는 작업에 열중했고 이에 신사임당이 이용된 것이다. 신사임당의 예술적 학문적 재능이 아닌 대학자 이의를 훌륭히 키운 어머니로서의 이미지만을 부각시킨 것이다. 이 같은 정신과는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더욱 치밀해진다.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인들이 한국 민족의 정신적인 문화를 지배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한국은 가부장 사회이니만큼 한국 사람들에게는 부인이 현모 양처, 즉 양처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그 이미지가 남편에게 맹종하고 순종하는 여인상으로 그렇게 우리가 치부를 해서 그 여인이 훌륭한 어머니가 남편에게 순종을 잘하고 그 남자는 한국 남자는 일본 사람들이 문화 정책으로 다스려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모든 정신 문화 세계를 일본에게 순종하는 그런 걸 하기 위한 그런 일부 오도된 사관들이 후세에 전래되면서 무조건 훌륭한 어머니는 맹종하고 순종하고 그렇지만 현 사임당은 결코 단언컨대 현모는 될지언정 양처는 아니다. 엄처였던가 현처는 됐을 망정 양처는 아니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사랑받는 여성이며 널리 인정받고 존경받고 있는 인물 신사임당. 그러나 우린 그동안 신사임당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건 아닐까. 신사임당은 단순히 어질고 착하기만 한 어머니가 아닌 그 누구보다 재능이 뛰어났던 여성이었고 그 재능을 자녀들이 깨우칠 수 있도록 도와준 훌륭한 스승이었다. 한나라의 화폐에 등장한다는 건 그만큼 역사가 기억하는 뛰어난 업적이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자가 함께 화폐에 등장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죠. 그리고 전 세계를 통틀어 오직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5만 원권 신권에 신사임당의 초상이 그려진다는 발표가 있었을 때 한 여성단체에서는 그의 현모양처 이미지만 부각되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신사임당이란 사람은 하나의 틀 속에 정형화된 이미지로 가둬두기에는 한없이 알아야 할 것이 많은 분이죠.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신사임당에 대해서 그리고 그의 가족에 대해서 진면목을 알아보는 알찬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현장 탐방 기류의 우리 역사. 다음 이 시간에도 또 다른 역사의 현장에서 여러분께 최고의 이야기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